안녕하세요. 콴다일로에서 영동고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요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동고 2학년 처음 치렀던 대수라는 과목의 그 중간고사 총평을 한번 하려고 설명의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대수를 먼저 쳤고요. 확통이란 과목을 그 나중에 쳐서 그 오늘 아이들이 아마 확통을 치고 시험이 좀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이 영상 이제 끝난 후에 저도 한번 확통 시험지 한번 다시 분석해서 확통 영상까지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대수라는 시험지는 어땠나라는 것을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 다음 기말고사 준비까지 잘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1학년 때부터 제 설명의 영상을 좀 몇 번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영동고는 절대적으로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다 제가 1년 내내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2학년 역시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 부교재 올해는 EBS 올림퍼스 고난도라는 부교재가 얼만큼 반영이 됐는지, 자, 그리고 저희 정규반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대비했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정규반 안내와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 안내까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는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추가적으로 그 전후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개정교과가 된 첫 세대잖아요. 그죠? 개편된 첫 세대라서 그게 이제 1학년 때도 막 단원이 서로 뒤바뀌어서 좀 혼란스러웠겠지만 2학년 때 와서도 교육과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집 역시나 우리 아이들이 처음 접해보는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의 여파가 2학년까지 계속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는요, 요 EBS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교재는 EBS에서 만든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개정된 올해부터 갑자기 이 문제집이 어려워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아마도 이 부교재를 좀 너무 쉽다고 무시한 친구들은 이번에 좀 큰 코를 다쳤을 수 있겠고요. 자, 반대로 이 문제집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래도 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부교재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아이들이 좀 준비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해당 부교재의 기출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이 부교재가 올해 처음으로 개정돼서 아이들에게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형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교재를 혼자서만 또 열심히 풀었다면 그 변형된 문제를 풀기에는 또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교재였습니다. 자, 영동고 2학년 중간고사의 출처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이게 아무래도 2학년 첫 시작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문제 수는 총 21문항이었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는 22문항이었죠. 뭐 한 문항 정도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영 비율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교과서와 기본 문항에서 9문제나 출제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기본 점수를 주겠다는 그런 의지였었던 것 같고요. 자,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영동고 2학년의 부교재였던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역시나 9문제,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러한 퍼센트로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상상이지만 기본 문제랑 부교재를 다 맞췄다 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 난이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로는 두 문제 정도가 시중 문제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두 문제 정도, 그리고 요 한 문제는 그 21번째 가장 마지막 문제였었는데요, 그 킬러 문항으로 냈었던 한 문제가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구성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그래도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한 점은요, 모의고사 기출과 EBS 수능 특강이라는 그 교재에서 출제는 단 한 문제도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학교들에서는 모의고사 기출이랑 수능 특강에서 엄청 냅니다, 사실은. 근데 또 여기서는 다행히 한 문제도 안 냈고 뭐다 부교재에서 거의 올인해서 다 출제하셨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시험지였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교재를 토대로 한 시험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천천히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문제였는데, 자, 초반에 객관식이 14문제, 뒤쪽에는 서술형 없는 거 아시죠? 오로지 단답형 주관식으로 구성된 게 7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었고, 조금 더 디테일을 가미해 보자면 앞에서 있는 객관식 14문제 중에서 부교재 변형이 다 출제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교재 변형이 여기저기 출제된 게 아니고 객관식에서 다 내버렸고, 뒤쪽에 있는 단답형에서는 그냥 너희들 한번 기본 실력 그냥 볼게 하면서 좀 자유롭게 출제한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요거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제 영동고는 그래도 좋은 점이 그 출제 경향이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이와 같이 출제가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치는 게 좋냐면 앞쪽에서 그래도 내가 부교재 관련 풀 수 있는 걸 풀고요. 좀 어려운 문제는 냅두고 뒤에 있는 단답형에서 쉬운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인지하셔야 앞에서 어려운 거 좀 냅두고 뒤에서 쉬운 거 풀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부교재 변형이 좀 더 이제 자세히 볼 건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부교재에, 요 객관식 14문제에서만 부교재가 나왔다고 했죠. 그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14문제 중에 부교재가 무려 9개나 출제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비율이 출제되었고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감상평을 듣더라도 저랑 같이 한 문제가 사실 많이 출제된 건 본인도 엄청 많이 느꼈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건 이제 100%고요. 자, 부교재 9문항이 어떤 식으로 또 구성됐는지 더 보겠습니다. 부교재는요, 어머님 보신지 모르겠지만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리고 자, 한 단원당 딱 맨 뒤에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상위 1%라고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한 문제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4번 문제 하나만 부교재 레벨 1에서 출제가 됐고, 6번과 11번 두 문제가 부교재 레벨 2에서 출제가 됐고, 자, 부교재 레벨 3에서 5문제, 자, 상위 1%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 부교재 레벨 3랑 그 이후에 이제 어려웠던 여기가 등급을 가르는 지점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는 등급 컷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맨 마지막에 킬러 문항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킬러. 그렇기 때문에 2등급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요 킬러랑 여기 있는 요 부교재 레벨 3 있는 요 문제를 다 틀리면 2등급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킬러랑 여기까지 부교재 중에 어렵다고 하는 걸 다 틀리면 2등급이니까 괜찮다, 할만하다 라는 것이고, 1등급 컷은 한 3문제 정도였거든요. 킬러랑 뭐 요거 하나 틀리고, 자, 부교재 레벨 3에서 뭐 하나 정도 더 틀리면 1등급 커트라인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부교재 레벨 3에서 등급이 다 갈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시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영동고는 또 25점 만점입니다. 알고 계시죠? 25점 만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3문제 틀리는 1등급 컷. 자, 그리고 7문제 정도 틀리는 한 15.2점 정도가 2등급 커트라인이라고 저도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이들 입에서도 그렇게 좀 판단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1등급은 경고하다 이렇게 제가 추가로 써놨는데 왜 이렇게 써놨냐면 제가 이 시험지를 봤었을 때 21문항 중에서 이거는 진짜 잘하는 아이들도 틀리기 쉽겠다라고 생각한 게 총 4문제였습니다.
요 네 문제.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 문제 틀리면 무조건 1등급이고 네 문제 중에서 배점이 좀 낮은 거, 배점 낮은 네 문제면 1등급 커트라인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말로는 네 문제는 무조건 2등급이고 세 문항까지 딱 아슬아슬하게 틀리셔야 1등급 커트라인에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아마 그 성적표 나오고 나서 이후에 제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부교재에다가 부교재 자체도 어려웠지만 선생님들이 한 번 더 꼬웁니다. 그래서 그 심화 변형을 한 그 문제들이 또한 1등급을 갈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너무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반은 무엇을 했냐라고 한번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요. 부교재에 있는 레벨 3를 주구장창 시험 치고 문제 풀고 그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저희 정규반 수업의 장점은 뭐다? 부교재 위주로만 수업을 해버린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교재를 저와 같이 최소 3번 이상 봤다라는 과정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따로 저의 손글씨 풀이로 된 것을 먼저 이제 수업 초반에 이미 다 나눠준 적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요게 좀 어려운데요. 부교재에서 출제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선생님들이 변형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제가 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에다가 선생님들이 한번 꼬아버리면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사실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형된 어떤 스타일은 그냥 이제 저를 믿고 맡겨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건 제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변형할지 예측하면서 제 이름을 딴 모의고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과 실제로 훈련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손글씨로 다 적은 풀이를 아이들에게 따로 나눠준 그런 교재고요. 요것은 제가 따로 작성한 제 이름을 딴 모의고사 영동고 시험지와 동일한 디자인과 난이도를 가진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 어떤 적중문항 예시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좀 계속해서 나쁘끄러워하지만 왜냐하면 부교재에서 출제된 걸 제가 적중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웃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그래도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등급 컷을 가르는 그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거는 무조건 제가 다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들 못 믿으실까봐 제가 그 번호들을 다 적어놨으니까 어머님들 앞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 2등급 컷을 가르는 어려운 고난도 문제 변형은 모두 다 맛보겠다라는 것을 100% 맛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형광펜은 뭐냐? 똑같은 문제를 가진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과 같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심화 변형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요 문제 자체도 어려운데 요 문제에다가 보시면 표현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2번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또 한 문제로 합쳐놓은 그런 개념의 문제라서 심화 변형일 뿐더러 문제를 푸는데 시간 역시나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화 변형이고 마찬가지 이 노란색 표현은 똑같지만 뒤에서 막 점의 개수를 세라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형광펜은 똑같지만 밑에 뭐 실근의 개수를 더 구하라는 식으로 문제 하나를 추가를 더 시켜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미하는 그런 문제들이 1등급을 가르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지는 평가되는 그런 시험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험지에 대한 총평이었고 생각보다 심플했습니다. 왜냐? 부교재를 열심히 하자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반에 그 지금 이제 수강하는 친구들 역시나 다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쌤, 저 이제 기말고사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기말고사 열심히 할 건데 본인 입으로 말합니다. 쌤, 저 부교재를 빨리 풀게요. 이 얘기를 학생들 입에서 먼저 나오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느꼈을 때 야, 이거 부교재에서 출제를 너무 많이 하셨네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게 베스트냐. 부교재를 지금 당장 다 풀어버리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기말고사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어떤 개념 정도를 다 익히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진도에 따라가지 말고 그냥 수열 끝까지 다
다 풀어버리시라. 이것이 제가 볼 때 고득점을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것이고, 자, 저와 같이 하게 된다면 이제 레벨 3 파트를 최소 3, 4번이고 말이 3, 4번이고 실제로 5, 6번 하면서 반복 학습하고 그 문제에 대한 포인트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이 시험지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드리는 그런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풀 수 있을 때는 또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시험장 가면 또 안 풀리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압박감도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또 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를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너희들은 그 문제와 숫자 변형된 정도만 확실하게 해놔라. 그럼 제가 그 이후의 변형에 대해서는 저 역시나 머리를 싸매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테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말고사 때 같이 대비를 하자라는 컨셉으로 정규반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어머님들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정규반에 대한 그리고 특강에 대한 공지를 하나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반, 저희 정규반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영동고만 하겠다는 게 그게 너무나 큰 장점인데 더불어서 어떤 장점이 있냐? 영동고는 아시겠지만 대수랑 확통을 같이 이번에 시험을 쳐버리죠. 제가 장담하건대 다른 곳 가시면 확통 대비가 잘 안 될 겁니다. 100%. 저는 이제 대수랑 확통 어느 하나 무너지지 않게 열심히 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수랑 확통 모두 다 커버하는 정규반을 월금 6시에서 10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개강일자는 다음 주 5월 4일 월요일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수업은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월요일은 대수, 금요일은 확통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험 3주 전부터는요 꼭 월요일은 대수, 금요일은 확통 이렇게 나누지 않고 대수랑 확통을 버무려서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버무려서 대수, 확통 한 세트씩 보통은 이제 시험을 치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을 보통 하곤 합니다. 요것은 어머님들 보통 특강은 그냥 특강 들을 사람 들으세요 정도인데 요거는 꼭 듣는 걸 추천하는 게 우리 아이들 어머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수보다 확통이 훨씬 약합니다. 훨씬. 심지어 어머님도 확률과 통계 아이들 잘 안 했죠 사실. 근데 확률과 통계 앞부분은 그래도 경우의 수랑 겹쳐서 그나마 할만했는데 이 뒤에 있는 통계라는 부분은 아이들 아마 거의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 특강은 왜 했냐? 우리가 정규반 때 통계 파트를 바로 들어갈 때 들어가기에는 아이들의 그 개념 정리가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강에서는 욕심부리지 않고 기말고사 범위인 통계를 정말 가볍게 어려운 문제 풀지 않고 통계라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 수준으로만 한번 싹 훑고 그리고 정규반에 들어와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무리 없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제가 1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요일은 5월 2일 토요일 6시부터 9시 반 요거 1회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뭐 일요일 날이라도 보충을 더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요 특강을 한번 같이 듣고 저희 정규반에서 대수와 확통을 병행해서 같이 들으면 가장 좋은 커리큘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대수 전반적인 총평과 앞으로 기말고사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확통 시험지 한번 확인하고 확통은 또 어떤 방식으로 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